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토트넘의 여름 이적 시장이 아주 뜨겁죠. 스페인의 신성 파비안 힐 영입 소식에 이어 골키퍼 골리니까지 영입했고, 로메로와 밀란코비치의 영입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고질적인 문제인 뒷문을 탄탄히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여름 이적 시장이고, 토비와 라멜라를 이적시킴으로써 파라티치 단장이 토트넘 단장으로 부임한 이후 선수단 재편에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아직 케인 선수는 토트넘 훈련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1-2 시즌 개막이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케인의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이며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남은 선수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인의 이적설은 지난 2021 시즌 말미부터 끝이 나질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결정적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케인이 맨시티로 갈 것이다라는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케인에 대해 흘러나오는 찌라시 정리와 우리 손흥민 선수를 비롯하여 토트넘 선수들이 과연 케인이 없는 게 각 선수들의 커리어에 좋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하여 과연 케인이 없는 게 괜찮을까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흥민 선수 이야기입니다. 지난 2021 시즌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는 단일 시즌 리그 최다 합작골 기록을 갈아치우며 환상 콤비네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케인은 최전방 가운데 중앙 공격수에, 손흥민은 왼쪽 윙포워드로 주로 출전을 했었죠. 손흥민 선수가 케인과의 환상 콤비네이션을 보여줬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즌 중반 이후부터는 케인의 욕심 때문인 건지 손흥민 선수가 그닥 많은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베일이나 개인 기량으로 골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더 많았었죠. 그리고 시즌 중반 케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출전하는 경우도 많았었고, 원톱 롤이 주어진 손흥민 선수는 이 역할을 착실히 시행하며 많은 골들을 기록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손흥민 선수가 정통 9번 스트라이커는 아니지만 사실 톱 위치에 선다면 확실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위치에서든 왼발, 오른발 강력한 슈팅으로 유효 슈팅을 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스프린트 능력 때문에 이 효과는 더 배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누누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아주 좋아하죠. 환한 미소로 손흥민이 교체 아웃될 때 손흥민을 맞이해 주었던 누누 감독은 3-5-2 전술을 주로 쓰고 때로는 3-4-3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백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누누 감독인데요. 3-5-2 전술이라면 손흥민 선수가 톱 위치에 섰을 때 왼쪽 윙백에 위치하는 것보다 확실히 좋은 효과가 있겠죠. 손흥민 선수가 케인이 있다면 케인과 투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스트라이커를 영입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케인의 이적은 손흥민 선수에게 아주 나쁜 소식만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제외한 알리와 모우라 선수도 케인 선수가 없으니 에이스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프리시즌에 모우라 선수의 패스는 가히 쩔었습니다. 토트넘의 많은 골들에 관여하고 있고 또 직접 골을 넣고 있기도 하죠. 특히 손흥민 선수에게 여러 번 배달해줬던 뒷공간 침투 패스는 예술이었습니다. 모우라 선수가 그래도 한때는 브라질 국가대표였고 PSG에서도 활약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슈팅 능력만 좀 더 높인다면 다음 시즌을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대되는 선수가 알리 선수인데요. 에릭센이 토트넘에 있던 시절 데스크 라인으로 불리며 막광 화력을 보여줬던 알리가 무리뉴 감독이 온 후 폼이 떨어졌죠. 하지만 지난 시즌 막판 메이슨 감독 대행 체제부터 알리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줄곧 출전하더니 폼을 조금씩 되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프리시즌에서도 손흥민의 도움을 받아 골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알리가 살아난 미드필더에서 손흥민이 톱 위치에 선다면 둘 다 상대의 뒷공간을 침투하기 때문에 위력이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토트넘에서 케인이 만약 나간다는 가정하에도 토트넘에게 그닥 암울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시즌에는 스페인의 신성 브리안 힐 선수도 오기 때문에 토트넘의 기존 선수들과의 조화도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케인 선수는 진짜 이적을 하는 걸까요? 많은 걸까요? 향간에서는 맨시티가 토트넘에게 1억 6천만 파운드를 제안했고, 이는 레비 회장이 노래를 부르던 1억 6천만 파운드입니다. 실제로 토트넘이 이러한 엄청난 이적료를 제안받았기 때문에 쉽사리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토트넘의 새로운 구장 건립 및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토트넘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케인 선수가 토트넘 훈련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레비 회장이 1억 6천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오케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이제 칼자루는
레비 회장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케인의 훈련장 노쇼 관련하여 많은 팬들의 질타와 이에 양립된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인은 지난 8월 2일부터 예정인 토트넘의 프리시즌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본래대로라면 휴가를 마치고 이날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토트넘 훈련장에 불참했고, 이는 케인이 이적을 위해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다, 토트넘과 지난 시즌 신사협정이 있었다 라고 많은 언론들과 EPL 전설들, 팬들의 의견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토크스포츠는 한국 시간으로 3일 케인은 지난 여름 다니엘 레비 회장과 구단을 떠나는 것에 대한 신사협정을 맺었고, 이로 인해 훈련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신사협정은 서로 상대편을 믿고 맺는 사적인 비밀협정을 일컫는 말이며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은 없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훈련에 불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토크스포츠에서 전했지만, 사실 신사협정은 서로의 비밀협정이기 때문에 이런 협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구단과 본인만 알 터이지만 케인의 인성적인 부분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신사협정이 있었다는 부분에 강한 추측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케인의 노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의 질타가 있습니다. 먼저 맨유의 전설 퍼디난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퍼디난드는 케인이 훈련에 불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3일 트위터에 포그바에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훈련에 노쇼 해보라고 하자 영국 미디어와 팬들이 난리가 났을 것이고 헬리콥터를 띄워 그를 찾을 것이라고, 케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떠나려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케인은 트로피를 원하고 더 이상 어리지 않다고 말하며 케인을 옹호했습니다. 그러자 리버풀의 레전드 캐러건은 퍼디난드의 트윗을 리트윗하며 동의하지 않는다. 훈련 불참은 잘못됐다. 우리는 모두 이유를 알고 있다. 하지만 케인은 그의 이름과 팬들의 관계를 망쳐서는 안 된다며 토트넘은 항상 그의 클럽이라며 반박을 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언론과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케인의 이적설은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 다음 주가 EPL 개막이니 아마도 이번 주가 끝나는 시점에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많은 언론들의 예측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안에 정리가 돼야 하는 이유는 손흥민이 케인을 대신해 원톱으로 뛰더라도 손흥민이 부상을 당했을 때를 대비하여 백업 공격수를 토트넘도 영입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손흥민 선수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손흥민 선수는 케인의 이적과 관계없이 토트넘에서 마지막 남은 전성기를 보내게 되었기 때문에 케인 선수가 다음 시즌 함께 한다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선 좋겠지만,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더 빛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